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유명한 어린이 영화들이니까 덮어놓고 믿어도 될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일을 하던 시절 꼭 일해보고 싶은 회사였을 만큼 팬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나온 것들은 쉽게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판단해야 할 요소들을 나눠 볼게요. 앞서 제가 디즈니 픽사라고 불렀는데, 참고로 픽사는 디즈니의 자회사입니다. 영화 시작할 때 디즈니 로고에 이어 픽사의 로고를 많이들 알아보실 거예요. 다뤄볼 게 많지만 이 영상에서는 주로 픽사 작품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픽사가 제일 문제라서 다루는 게 아니라 제일 나은 것 중에도 주의할 게 있음을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픽사는 애니메이션계에서 최고의 퀄리티와 재밌고도 좋은 이야기들 많이 만들어 왔죠. 대놓고 폭력성, 선정성, 기괴한 내용들을 담은 특히 일부 일본 애니메이션들에 비하면 픽사 애니메이션이 정서적으로 100배, 1000배 낫다고 하겠습니다. 꼭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셔야겠다면 여전히 픽사 애니메이션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어떤 스토리든 가치관과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잘 만든 작품일수록 주의해야 합니다. 은근하게 가슴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게 만들거든요. 그 중에 미국의 문화 엔터테인먼트계 일부에서 수년 전부터 내보내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젠더에 관한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디즈니도 어린이들 콘텐츠에 이른바 젠더 어젠다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예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젠더에 관한 게 아니더라도 잘 살펴야 할 메시지들이 어린이 영화들 속에 있어 왔습니다. 흔한 예로 네 인생 네 맘대로 하는 거야, 남의 말 듣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 그럼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류의 메시지는 이제 보편화되어 괜찮아 보이지만 왜 문제가 될지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기 많았던 겨울왕국, 원제 프로즌인데, 참고로 픽사 작품은 아니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작품인데, 그럼 더 조심해야 되죠. 1편에 이어 2편의 배경 설정이 부모도 내 주변도 나를 억누르고 해롭게 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내 속에서 원하는 대로 가는 선택에 정당성을 주죠. 사실 오래전부터 콘텐츠들 속에 흔한 설정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보편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이 받아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젠더, 특히 성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면 제작자들이 특정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영화에 무리를 일으킬 내용을 알게 모르게 담으려 하니, 특히 성에 관한 내용을 고의적으로 넣으려 하니 부모들로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픽사 영화 예를 살펴보고 그 뒤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2016년 작품인데 도리를 찾아서, 원제 Finding Dory, 니모를 찾아서의 소편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여성 커플이 등장합니다. 짧은 장면이고 그냥 친구 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LGBT 커뮤니티와 언론에선 화제가 됐던 장면입니다. 픽사 작품에서 성소수자를 보여준 첫 사례로 꼽히곤 합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토이스토리 네 번째 편에 레즈비언 엄마들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아이가 등교할 때 그리고 하교할 때 두 차례 동성 엄마들, 두 명의 엄마가 서로 좀 친밀한 제스처를 하면서 아들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지나치기 쉬운 장면이지만 픽사에는 의미 없이 들어가 있는 디테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모르고 넘어갈 장면이지만 제작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참고로 같은 해에 어벤져스 네 번째 영화 엔드게임이 개봉했었는데, 여기에 어벤져스 시리즈 처음으로 게이 남성인 캐릭터가 출연하는데, 게다가 그 배우 역할을 감독이 직접 했습니다. 저는 감독의 얼굴을 알고 있었어서 그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중에 갑자기 캐릭터로 인물로 나와서 너무 이상했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 장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벤져스 이거는 마블 영화인데, 마블을 디즈니가 이제 소유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LGBT에 관한 그 인물과 스토리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마블 영화의 인기는 이 이후로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2020년에 Onward라는 작품이 픽사에서 나오는데, 판타지 캐릭터들의 감동적인 스토리지만 여기에 한 여성 경찰관의 대사에 이런 게 나와요. 자기 여자친구의 딸을 키우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캐릭터와 부부라는 것을 암시하죠. 이 대사와 설정 역시 의도적입니다. 이 캐릭터의 성우는 실제로 여자친구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레즈비언입니다.
자, 이후에 2022년도에 버즈 라이트이어, 영어 제목은 라이트이어인데 유명한 토이스토리 캐릭터의 스핀오프 영화인데 여기는 이제 제대로 담았습니다. 엑스트라가 아닌 무게 있는 여성 캐릭터가 다른 여성 캐릭터와 여성 커플로 등장을 하고 자식이 있고 키스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 장면은 개봉 전에 삭제됐다가 내부의 항의로 다시 복구를 해서 출시를 하게 됐어요. 사실 많은 나라들에서 이 장면 때문에 개봉을 하질 못했습니다. 같은 해 몇 달 후 Strange World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오는데 이건 픽사 제작은 아니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작품이었습니다. 인지도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언급할 만한 이유는 최초로 게이 주인공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이야기가 널리 반영되어야 된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영웅적인 시도였을 테지만 한편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고 또 흥행 실패로 디즈니에 약 2억 달러 손실을 안겨준 최악의 성적을 받게 되기도 했는데 이런 작품도 나왔었습니다. 자, 이후에 2025년대에 와서는 엘리오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이 작품은 개인 감독이 만들다가 이제 중도에 하차하게 되긴 했지만 원래 버전에서 소년 주인공이 좋아하는 다른 남자와 아이를 키우는 상상 등 몇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제작 중 테스트 상영에서 관객들 반응이 많이 안 좋아서 이런 장면들도 삭제되고 전반적인 수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쯤에 와서는 많은 관객들이 이런 젠더에 관한 것을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넣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디즈니에서도 인지하고 각성 중이었달까요? 그래 보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요 세 작품이 하필이면 픽사에서 가장 그 박스오피스 성적이 실패한 그 평을 받는 작품들에 속합니다. 결국엔 디즈니도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듯 한데요. 하지만 두고 봐야죠. 픽사 초창기 때부터 함께한 유능한 감독이자 픽사의 현 책임자인 피트 닥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근래 방향들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We're making a movie, no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of therapy. 픽사는 영화를 만들려는 것이지 수백만 달러의 치료요법을 하려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가는 방향성을 새롭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걸 환영할 관객도 많은 동시에 LGBT와 그 다양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내부와 외부의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갈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앞서 장면들 예를 좀 봤는데 전반적으로 유익하고 괜찮은 스토리를 장면 하나 꼬집어서 작품 전체를 비판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근데 단지 특정 장면의 문제가 아니라 슬그머니 주입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겠지만 나와 아이들이 보는 콘텐츠에 어떤 메시지가 타고 들어오는지 분별하시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픽사 것이 이 정도면 다른 작품들은 더 할 겁니다. 사실 이런 이슈를 떠나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는 지뢰밭같이 피해야 될 것으로 가득해서 아예 키지 않는 게 나을 지경입니다. 어른 콘텐츠는 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가지 말씀드립니다. 조사하라, 선별하라, 같이 보라, 대화하라.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 뒤에 좀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화가 나오면은 어떤 영화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걸 좀 조사를 하시고 어떤 장면들이 있는지 등등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어떤 것을 보겠는지 또는 안 보겠는지 그 다음에는 보기로 했으면 같이 보십시오. 같이 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후에 그냥 그걸 끝내지 말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느꼈는지 또 어떤 특정 이슈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번 이끌어 가보고 소화를 해보는 것이죠. 그냥 다 흡수하게끔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도 국내에서 이제 개봉되는 토이스토리 5편 이건 어떨까요? 제가 아직 보지 않았고 아직 문제에 대해 듣지는 못해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꼭 개봉하자마자 달려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보는 게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분별하시고 볼지 말지 판단하시고 보게 되면 대화를 나누시고 아이가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게 된다면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라면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대화를 좀 하시고 그 외에 좀 다른 대체할 것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픽사 영화 중에 그럼 추천할 것이 있는가? 네, 있지요. 특히 옛날 작품들 중에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업이라는 작품 그리고 토이스토리 1편에서 3편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모를 찾아서 1편 어른이 봐도 또 아이에게도 깊이 있는 내용들 유익한 내용도 있어서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개봉을 앞둔 애니메이션 영화 중 뭐가 있을까? 제가 들은 바로 다윗이라는 작품 미국에서 이제 데이빗으로 개봉을 했는데 이제 7월에 한국에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 않았지만 좋은 평가를 많이 들었고 박보검이란 배우가 주인공 성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작품들 제가 몇 가지 설명란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영문 사이트긴 하지만 그 정보를 좀 분석해 놓은 거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참고로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하라, 선별하라, 같이 보라, 대화라 한 후에 제가 한 가지 더 더한다면은 딴 거 해라. 이미 스크린 앞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게 보고 다른 건강한 활동들, 함께 어울러서 할 수 있는 활동들 많이 찾아주시고 아무쪼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아이들 가족들이 건강하게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